반반 미국장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상화폐 급락의 공포, 또 반발 매수세가 뒤섞이면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폭락하게 되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감이 위험자산 전반으로 전염되고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1%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유가 소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장의 가상자산의 패닉 심리와 또 원화 약세, 주식시장의 약세를 반영한 이후에 오늘장은 반발 매수세와 함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지수가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과 약세장의 분위기를 오늘 금요일장 뒤집을 수 있을지는 장 후반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장 10시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9거래일 만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28% 상승하면서 2,582.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3조 원 넘어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분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8%가 오르면서 2,57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565선에 저가를 마련했고요.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2,580선 중반까지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현재는 다소 주춤해지면서 2,582.25포인트 선 32포인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급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연일 개인 쪽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다면 오늘은 개인은 물러서고 기관 쪽의 매수가 시장을 받쳐줍니다. 개인 쪽에서는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1,58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357억 원어치를 팔게 되면서 현재 6거래일째 순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며 2,061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지만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운송장비, 서비스 업종, 운수창고, 통신주에 대한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 동향 살펴보시죠.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화학업종 2.18%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보험과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기계업종까지 나란히 1%에서 1% 후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동차주와 배터리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셀트리온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의약품이 0.8%로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갑니다. 종이 목재도 0.8%의 하락, 은행업종 0.4%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대차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투자 소식이 주가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는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9조 원 규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립 계획을 이달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오늘 주가 관련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2.77% 상승하고 있고요. 동반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나란히 2% 내외의 상승인데요. 삼성 SDI가 특히 2.66% 오르면서 57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좀 더 높은 탄력을 보여주죠. 5% 넘는 상승 기록하면서 51만 1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기아도 보겠습니다. 기아가 다소 아쉽습니다. 기아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저항도 꽤나 느끼고 있습니다.
0.12% 소폭의 상승에 그치면서 86,400원 선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의 상승세 가운데서 신한지주가 2%의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민감주 포스코홀딩스도 2%의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경신하면서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며 6.8% 급락하고 있고요. 14만 4천 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보겠습니다. 대형 게임주 실적 발표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넷마블 1분기 어닝 쇼크에다 올해 실적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과 함께 현재 주가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13.47%가 하락하면서 72,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과 함께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도 가슴을 쓸어내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장 전에 실적 정말 좋게 나왔는데요.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1분기 매출액이 7,900억 원 가량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330% 대폭 늘어났습니다. 리니지 W의 글로벌적인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시장에서 점차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 PC 콘솔의 신작 TL이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여름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TL이라는 게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리니지 W와 블레이드 앤 소울의 지역별 출시 소식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주가가 바닥권에서 탈피하면서 11.67% 급등합니다. 44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양호한 실적 발표했는데요. 0.6% 상승에 그치고 있네요. 1분기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은 쌍용차 인수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쌍용차는 다음 달 말에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선협상 대상자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어제 KG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주가는 찰실현 매물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KG케미칼이 4.8%, KG스틸 5.7% 하락, KG모빌리언스가 3%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쌍방울 그룹 컨소시엄의 주가 움직임이 양호한데요. 쌍방울, 광림, KH필립스가 나란히 3%에서 6%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료 노출 이후의 주가 움직임 변동성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5% 상승하고 있고요. 846.2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 대비 부진하고요. 2조 5,200억 원 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7% 오르면서 839선에서 출발을 했고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가 저가가 되면서 상승 탄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47선까지 장중에 올라서기도 했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서 846.36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12.7포인트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사흘째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도폭은 좀 줄이면서 1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49억 원어치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양대 시장을 끌어올려줍니다. 코스닥에서는 576억 원 기관의 매수세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대체로 상승을 띠고 있지만 좀 혼조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락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을 조금 보자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 영업이익은 31.5% 감소세가 나왔는데요. 시장 전망보다 크게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지난해보다 40%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셀트리온 실적 발표에 맞춰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7%, 셀트리온 제약이 6.2%의 큰 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은 바이오 가운데서 HLB 눈에 띄고 있는데요. 12%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흘째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보세나립의 글로벌 3상 임상, 간암 치료제, 항암 치료제에 대한 그 3상 결과에서 유효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글로벌 간암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신약하면 믿지 않는다는 분들도 굉장히 그동안 많으셨는데요. 이런 난항 끝에 결국에 이 글로벌 신약이 출시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3상 결과에 따라 나오고 있고요. 미국 FDA 신약 허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12% 강세 띄고 있고요. 시젠 보겠습니다. 수젠텍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진단키트 1분기 실적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젠 현재 또 MSCI 반기 리뷰에서 편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호재가 되고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외국인의 매수 들어옵니다. 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6거래일째 하락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0.81% 하락한 44만 2,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타 이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LNF만이 좀 살아남아 있습니다. 4%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 모빌리티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모빌리티 관련 소식 많은데요. 현대차, 쌍용차 소식, 여기에 또 국내 UAM 정책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UAM 연구개발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UAM의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 탄력을 받는데요. 기산텔레콤이 18% 넘게 급등하면서 7,29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베셀이 2%의 상승, 네온테크가 4.5% 주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정부는 UAM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 원 넘는 연구개발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인텔 DDR5 지원 CPU 공개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인텔 비전 2022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해외에서는 주목을 받았는데 국내 뉴스가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주가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DDR5를 지원하는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초도 물량을 벌써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초도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앞으로 DDR5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판 쪽의 DDR5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DR5 도입과 함께 이 기판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DDR4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아비코전자의 주가가 20%가량 급등하면서 14,200원 선이고요. TLB와 신텍 주가 나란히 5%에서 8%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